개새끼는 개새끼는 이 소리로 써요. 소리. 내가 개새끼라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개새끼는 월월벌 그래. 월월월. 미국에서는 와우 와우 그래. 와우 와우. 네. 와우 와우. 걔는 소리로 써. 음, 걔가 이 귀신 보고 막 소리 짖는 게 뭐냐면 여기 내 땅이다 이가 내가 지키는다 내가 지키는 곳이다 그래서 소리 그래서 이 귀신 많은 동네는 개새끼 끌고 가면 돼요. 어, 근데 개새끼를 어떻게 끌고 가면 3일 동안 잘 먹여야 돼. 걔는 3일만 잘 먹이면은 모든 사람한테 복종합니다. 음, 그러니까 나를 잘 먹이면 돼. 그럼 내가 다 나는 복종해. 몇 번?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이요? 아침 저녁. 그러니까 걔는 한 끼라도 굶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인을 물어버려요. 네. 걔는 그래요. 그래서 개밥그릇이야, 개밥그릇. 그래서 개밥그릇이라 그래, 개밥그릇. 걔는 도망칠 때 자기 밥그릇 물고 도망갑니다. 음, 그러면 호랑이는 왜? 호랑이는 뭐냐? 호랑이는 뭐로? 이 소변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호랑이는 소변으로. 그래서 이 개가 소리니까 소리가 화잖아요, 화. 소변이 수가 되는 거야, 수.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개념을 잘 알아요, 그러면 호랑이가. 그럼 호랑이가 노는 땅이 진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가 노는 땅이 술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가 노는 땅이 술토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술토입니다. 걔는 항상 먹을 거 많은 동네에 가 있습니다. 걔는 창고 앞에 항상 가 있어요. 걔는 이, 이 냄새를 잘 맡는 게 먹을 거 있냐 없냐 찾는 거예요. 호랑이는 진토잖아요. 호랑이는 뭐예요? 호랑이는 잡아먹을 것이 많나? 그러니까 호랑이는 잡아먹을 것이 많나?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호랑이는 생기만 찾아요. 살아있는 거. 호랑이는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먹는 거. 호랑이 만나면 죽은 척 하면 돼요. 호랑이는 죽은 척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났을 때 눈을 보고 눈동자가 흔들리면 죽어요.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하면 호랑이는 그냥 가요. 죽은 놈인 줄 알고. 음, 호랑이는 사가 있는 거지만 걔는 뭐야? 죽어 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이 술토잖아요. 창고. 창고에 다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진토에는 뭐 다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그러면 죽어 있는 거죠. 가만히 죽어 있는 것. 진토는 뭐야? 요리조리 막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어? 진토.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에서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수예요, 수. 네. 수의 흐름은, 수는 뭐야? 흐름이잖아, 흐름. 흐르다. 뭐가 흘러야 돼, 막. 수라는 것이, 물은 뭐 끝까지 흘러야지, 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무슨 물이 돼요? 물이 흐르지 않는다. 무슨 물? 썩은 물. 썩은 물, 똥물 되는 거야, 똥물. 네. 그러니까 수는 흘러야 돼. 그러니까 이 진토에 수가 흐르지 않으면은 미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진토에 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그러니까 진토에는 이 해수가 있어야 돼, 임수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돼요. 어? 임수? 아니, 수? 아, 개수였나 봐요. 개수? 개수가 발산하는 거잖아, 흐르는 거잖아요. 아, 음, 임수는 그냥 가만히 뭐야, 그냥, 어? 고여 있는 거잖아, 고여 있는 거. 음, 임수는 고여 있는 겁니다. 개수가 흐르는 겁니다. 음? 뭐 술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술토에는?
아, 화가 있어, 화가 있어야죠. 항상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 항상 일정함을 유지시켜줘야 돼, 일정함을.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병화가 있어야 돼, 정화가 있어야 돼요. 영화? 정화가 있어야지. 정화가 일정하지만 이 병화는 이거는 뭐 온 사방에다가 그냥 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갖다가 그냥 정화는 한 군데 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술토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괜히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진간지 병술간지 의미를 알겠죠, 이제. 어? 네, 네. 여기 가만 여기 가만 뭐 흘러야 되는데 임수가 딱 위에서 못 흘리게 하는 겁니다. 음,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가만히 못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잘 때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거기다 후레쉬 막 붙이면 사람이 어떻게 깨요 안 깨요? 예? 예요. 그게 병화예요 병화. 자고 있는 사람이 후레쉬 붙여서 깨우다. 이 진토는 뭐야? 열심히 흐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찬물 끼얹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 임진이 있는 사람들을 이 병술이 있는 사람은 이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 어떻게 해요? 이 영어의 메이커의 반대말이 뭐죠? 메이커 만들다의 반대말아. 어? 브로커. 어? 브로커예요. 브로커. 음, 브로커. 영어를 알았어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는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에요. 분위기 홀딱 깨는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 뭐, 그러니까 병술 임진들 네. 이런 사람들 있으면 분위기 홀딱 깹니다. 이게 또 단점만 얘기하면 장점도 있지. 진열은 너무 촐랑대니까 그걸 차분하게 해주는 맛은 있지. 음, 술토는 너무 차분하니까 그걸 뭐 촐랑대게 해줘. 그래서 진토는 너무 이게 좋은 말로 너무 발랄해. 진토한 사람 근데 생각하고 행동이 다르네요? 그 다르지. 술토는 너무 차분해. 이제 생각은 밝고, 어. 다르고, 다른데 공간은 차분한 공간이니까. 네. 이 진토는 발랄하는데 임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면 돼요? 예? 음, 분위기 깨면 돼요. 분위기 깨면 돼. 분위기 깨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분위기 깬다. 응? 분위기 깨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 니 있겠는 사람? 어. 모르겠는데.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만해라. 그만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뭐 한의사 이런 물상이 그 의사물상도 많이 나와요. 음, 임진에서는 야 고마하고 밥 처먹어. 밥집 많이 합니다. 어? 그다음에 한의사 물상 많이 나오고 병술들은 뭐야? 어? 너무 차분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해주는 분위기를 계속. 그래서 병술 있는 사람은 무슨 의사하면 돼요? 정신과? 아니면, 그 정신과 가서 괜찮지. 정신과 상담 갔는데 선생님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드세요. 그래 아니면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뭐 소아과 정신과가 잘 맞겠죠. 아, 음, 그 임진들은요. 그만 다니시고 좀 쉬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 맞겠어요? 예? 뭐 한의사가 잘 맞겠죠. 한의사, 뭐 정형외과 이런 것들. 그래서 병술 임진들의 물상들은요. 뭔가 이 분위기를 깬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직업을 가지면 아주 좋습니다. 음, 너무 지랄 발랄하는 거로 가서 차분하게 해주고 너무 침체되고 우울한 곳을 밝게 해준다. 뭐 어떤 사람이 직업이 마술사야. 예?
네. 그러면 뭐 어느 간지를 갖고 있어요? 음, 묘, 아, 병수를 갖고 있겠지. 병술이요? 네. 병술이죠. 병술. 차분한 분위기의 마술로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게 하다. 신기함을 잘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술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 신기한 것을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꼭 그 뭐 하라 그러면 꼭 엉뚱한 거 하는 사람이에요. 임진도 마찬가지예요. 임진들은 이 발랄한 것 하니까 임진에서 가장 좋은 건 문제는 뭐죠? 이게 이 사감 선생 하면 돼요. 임진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랑이 개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호랑이 개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진토로 가니까 그 진토에 누가 앉아 있어? 용, 용. 그래서 이게 용호상박이 되는 겁니다. 용호상박. 아, 내가 가니까 용이 딱 또아래를 들고 있네. 용호상박입니다. 음, 개새끼는 저기 신으로 가니까 신에 누가 앉아 있어? 예? 개가 술이잖아요. 신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게 인이 돼. 원숭이. 원수 그게 견원지간이 되는 겁니다. 음, 이해됐죠? 네. 이런 개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상박, 전원지가 이게 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런 글자의 지지의 문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신술이 무슨 각이에요? 뭐예요? 격각이잖아요. 인진이 뭐예요? 격각이잖아요. 야, 아, 그래 견원지간. 음, 이거는 용어상박. 그러니까 인과 진이 만나면은 뭐야? 용어상박. 서로 땅을 놓고 피 튀기게 싸우다. 견원지간은 뭐 갖고 싸우래요? 어? 먹을 거?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음, 견원지간은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네. 오늘은 그 12신사를 하기로 했죠. 네. 12신사 하기 전에 원래 오늘 카페에 올려놓은 여러분들 이제 운명이 뭐고 참 숙명이 뭐냐. 여러분이 이 한자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그냥 다 답답해. 우리가 명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 예? 네. 네. 이 명에는 운과 숙이 있어요. 운과 숙. 운과 숙이 있다는 거. 운은 뭐야? 움직인다는 거고, 숙은 뭐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거, 이 운명이라는 건 자연이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숙명은 뭐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숙자가 별 숙자로 쓰지만 이게 잠잘 숙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숙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또는 유지하다의 뜻입니다. 유지하다. 이 운은 뭐죠? 운은 뭐야? 돌배측하다. 아유, 아니, 운이 뭐야? 운이 뭐야? 운. 운, 얘가 받아들이면 얘는 뭐야? 건네주다. 중, 네네. 건네주다. 이게 다른 말로 표출하답니다. 음, 표출하답니다. 이건데 뭐 숙명 뭐 숙명론 운명론 근데 뭐 운명 뭐 말도 안 운명과 숙명의 뜻도 모르고 쓰니까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지만 두들겨 뭐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너무 안 해 나는. 네. 이 운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뜻이에요. 누가 움직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여? 나이 차면 죽어야지. 나는 개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해해요.
아, 인간이 나이 차면 죽지 뭐 어떡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100년도 못 사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정종철 개그만이 그러잖아. 100년도 못 사는 것이 꼬라지 피기는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운은 자연이 보여주는 거, 자연이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숙명이에요, 숙명. 이 숙자의 뜻은요, 받아들이다도 있지만, 숙자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요, 잠자코 있으란 소리예요. 집안에서 푹 잠자는 수로 잠자코 있으라. 즉 유지하라 그래. 유지. 인간은 그냥 자연이 건네주고 표출하는 것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건네주고 표출하는 것이 뭐예요? 월주?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네. 네. 아, 생기를 건네주는 거죠. 표출, 생기를. 아, 인간은 뭐예요? 그걸 받아서 뭐 어떻게 유지해요? 인간은 살기. 그래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살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생기를 계속 건네주려고 그래요.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은.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서 뭘 유지한다고? 살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 살고 싶다 아유, 그래요. 뭐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표리를 항상 알아요. 표리. 겉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살기. 인간은 살 길이 있다. 내가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 살인자들을 다 만나본 사람이에요. 교도소 가서. 사이코패스, 그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너 왜 사람 죽였으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였어요.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다 그 말 해요. 진짜. 살기 위해서. 뭐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언론이 만들어낸 다 허상이에요. 다, 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뭔가, 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가 다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이라는 게 참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명을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썼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명에 다른 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다는 거, 사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음과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누가 운명, 숙명에 대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본인들한테 아무 소리야. 이 정도 알면 뭐 세상 이치를 다 알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항상 우리는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무슨 수를 해요. 인간은 그냥 살기만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살기만. 그러니까 하는 말, 우리가 맨날 잘 쓰는 말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최고 많이 쓰는 말, 무의식적으로. 너희 새끼 두고 보자. 안 쓰는데. 우리는 항상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이 새끼다. 반드시 내가 너를 두고 보자. 우리는 이 살기를 하루에도 12번씩 적고 삽니다. 매 시각마다. 두고 보자. 음, 살기.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계속 건네주고 표출합니다. 맨날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서 살기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기만 받으면요, 인간은 죽어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무지해가지고 아픈 애한테 밥 안 먹는다고 때려. 어? 그러니까 아프면 뭐 하면 돼요? 뭐 선생님, 하는 거예요? 아프면 뭐예요? 무슨 병원을 가. 옛날 병원이 아프면 굶으면 돼요. 음, 인간은 이 자연도 그렇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며 자정작용. 그래서 이걸 자연치유라 그러잖아요. 자연은 건네주고 표출하기 때문에 항상 뭐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공이라고 해요. 공. 비워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연은 비움으로써 계속 채우는 거고, 인간은 뭐예요? 색입니다, 색. 그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라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색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항상 공을, 응? 항상, 자연은 항상 비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계속 새로운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기다야, 생기다. 어? 음, 음, 어?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뭔다고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나도 맨날 이런 말 하지만 나도 뭐 악말로 진짜 뭐 하는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가서 줄겨 패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자연이야. 어? 어? 항상 그래서 항상 뭐뭐 하는 척 하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뭐래요? 항상 반성가 우리 항상 인간은 항상 반성하고 뭔가 걱정하고 뭐 근심하고 사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뭐라고요? 예? 혼란함이야, 혼란함. 자연은 뭐라고요? 단순해요, 그냥. 있으면 무조건 비웁니다. 단순함. 인간은 무조건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 혼란 속에서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연은 항상 단순하게 합니다. 겨울 되면 다 단순해지고, 여름 되면 다 단순해지잖아요. 봄 되면 다 단순해져요. 자연의 입장에서. 가을 되면 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 자연의 입장에서 살펴봐요. 보면은 자연은 뭘 합니까?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가을 되면 자연은 뭐야? 무조건 내려오려고 하는 거고, 여름 되면 무조건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고, 겨울 되면 무조건 밑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면 돼요. 인간은. 받아들이고 유지하면 돼요. 항상 뭘로 유지하라고? 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를 좀 미사옥으로 하면 뭐야? 꿈이야, 꿈. 그래서 모든 시인들이 하는 말이야. 꿈꾸지 않는 자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 꿈. 그러면 꿈을 꾸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음, 내가 꿈을 꾸고 싶어. 그럼 전제 조건이 뭐야? 자야주, 줘야 돼. 어? 자야주. 네. 자야 되는 것도 맞아. 꿈을 꾸려면 일단 뭐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벗어버리다. 뭐를 벗어버려요? 틀을 벗어야 돼요. 틀을 벗어버려야지 꿈을 꿀 수 있는 거지. 우리 잘 때 우리 잘 때 왜 잡니까? 어? 활동한 것을 벗어버리고 죽은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 자다 깬다는 건 뭡니까? 또 죽은 척하는 걸 깨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틀 안에 갇혀 산다는 거야. 틀 안에 갇혀서 그 틀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꿈. 그러면 틀을 뭘로 만들어요? 우리 사주 명리적으로 아, 틀은 대운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네. 대운으로 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대운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꿈은 뭐? 세운으로 저희 남을 만나잖아요. 세우는 꿈. 그래 우리가 신수 본다 그러죠? 네. 신수는 우리가 대운에 있는 나의 틀을 깨고 올해는 무슨 꿈을 꿀까? 결국 신수는 꿈을 보는 거예요. 꿈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서 뭘 보는 거예요? 지장간에서 꿈이 뭐예요? 충기가 꿈이잖아요. 정기가 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수 본다는 건 꿈을 보는 거예요. 꿈.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신수 본다, 올해 신수 본다 그런 것은 다 내 꿈을 보는 거예요. 왜? 이미 틀을 갖춰져 있으니까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의 틀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꿈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죽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뭐 성공하고 싶은지 실패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말을 또 하지 마요. 실패라는 것은 뭐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어하니 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뭐가 뒤따릅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 선생님, 실패요. 아니, 선생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뭐, 성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 성공은 뭐가 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까? 어?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가 보자. 성공하고 싶다. 남을 죽인다는 겁니다. 실패는 뭐야?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 성공은 결국 남을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왜? 한전된 자원에서 내가 뭘 얻으면 남이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최현님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최현님을 잘 봐가지고, 최현님,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볼래요? 그러니까 최현님이 갔어. 예? 예? 네. 그러면 결국 그 숨겨지는 뭐야? 최현님은 누굴 밀어낸 거예요. 그 회사에는 적정 인원수가 있잖아요. 예? 네. 적정 인원수에 최현님을 대신 쓰면은 그 최현님이 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예? 결국 남을 죽이고 간 거예요. 그럼 내가 실패했다는 건 뭐야? 나를 죽였다는 건 뭐야? 남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런 개념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균형을 이루다는 거. 균형. 그 다음에 조화롭게 하다. 항상. 우리는 이것이 선악이 되고 음양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무슨 말 하지만 결국 이건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거죠? 나? 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네. 자연은 절대 조화 균형이 없어요. 자연은 무조건 성공과 실패입니다. 자연은 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뜻은 이 가운데서 네 가지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어떠한 그래서 사람은 이 방향을 찾는 거지 방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방향과 방위. 방위는 그 위치. 내가 가운데서 요로 갈래, 요로 갈래, 요로 갈래, 요로 갈래. 이런 거를 방위라고 하지만 가운데 있는 것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방 위에 가면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 위로 가려고 그러면. 그 방 위로 간다는 것은 뭐 내가 요 세 개를 안 보고 이거 하나만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거는 이제 묘라고 하고 우리가 유라고 하고 좌라고 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뭐 내가 오방으로 갔어. 우리가 그럼 오방에 갔다는 것은 나머지 요거는 뭐야? 개무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유방으로 갔어. 그럼 나머지 요거는 개무시하겠다는 거. 내가 좌방으로 갔어. 그럼 나머지 요거는 개무시하겠다고. 내가 묘방으로 갔어. 그럼 나머지 요거는 뭐야? 개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에서 이 방위로 가는 순간에 우리는 뭐야, 이제 한 가지에 매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 방위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내가 12신사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 서두를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좌우묘유에는 각각 그 계절의 중심점이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12신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신살과 12운성을 가지고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12운성 할 때 내가 이게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12운성과 12신살 가지고 우리는 뭘 파악, 그 사람의, 예? 심리 상태와 뭐죠? 행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요것이 이제 심리학과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 명리학에서 가장 많이 찾아 쓰는 것들이로 이런 이 12운서가 12신사 개념을 많이 찾아서 많이 접목시키려고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MBTI 같은 것도 다, MBTI, 우리 MBTI 있죠? 네. 네. MBTI는 베이스가 주역 베이스입니다. 음. MBTI가 몇 가지입니까? 16가지잖아요. 네. 주역은 4, 8, 16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로 가고, 그 다음에 64로 갑니다. 근데 지금 MBTI는 여기까지 개발됐고, 또 더 지금 저 32까지 개발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MBTI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MBTI는 주역을 베이스로 한 것이고,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근데 이 명리학은 48 베이스가 아니지. 명리학은 50 베이스죠? 명리학은 오행과 식간의 베이스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20이죠. 네. 그 다음에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50, 40, 80, 160. 그래도 우리의 적정 수명은 이 80세까지 사는 게 적정 수명이에요. 옛날에도 80세가 적정 수명. 그래서 80세를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요 20을 동자가 뭐라 그러세요? 이립이라고 하죠. 이립. 뜻을 세우다. 여기 40을 뭐라 그러죠? 예? 40이 지천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80으로 이순이라고 그래. 이순. 모든 말을 들어도 사람이 순해지더라. 그 이순의 뜻이 뭐냐면 화낼 기운도 없어. 기뻐할 기운도 없어. 그 속뜻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배웠고 12신사를 오늘 할 건데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행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2신살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너무 거시기 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보세요. 없죠 뭐. 네. 거시기가 뭔가요? 거시기요. 거시기. 이 우리 저 전라도 말에 거시기 하나만 있으면요. 전라도 사람들은 모든 말이 다 통합니다.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있잖아. 그래 거시기 그거. 아, 그 거시기. 아. 우리 전라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거시기. 또 인자. 인자. 항상. 인자. 거시기. 그럼 경상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똑같이 쓰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하여튼 있어요. 거시기. 전라도는 거시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모르면 거시기 하면 돼요. 거시기 어디로 가요? 그러면 돼. 아, 거시기? 그럼 다 돼요. 이런 개념. 12신사는 뭐냐? 12개의 신사. 12개의 지지에 어떤 신살. 글자, 우리가 이 고서에 나오는 신은 전부 다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12개의 글자에 갖고 있는 살기다, 살기.
12개 지지의 글자, 12신이라는 것은 12글자. 그래서 요걸 다른, 12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12지지에 있는 살. 11의 살. 그러면 살이라는 거 뭐야? 우리 살을, 다른 말로, 살을 좋은 말로 쓰면 행동. 12지지의 행동이에요. 행동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행동 방식. 이게 12신살입니다. 12개. 일반 신사는 한 9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2지지에만 이렇게 특종적으로 배속한 것이 이제 12신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마살이다. 그러면 답이다. 신살 안에서 이제 일반 신살이 있고, 이제 12개의 12신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살이 있고, 12신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범위는 이제 신살 안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삼성전자에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는 거 똑같지만 묶어서 삼성전자 제품이라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신살과 12신살을 묶어서 신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TV 부분이 있고 핸드폰 부분이 있고 아니면 뭐 이거 필요 없고 뭐 노트북이 있고 뭐 핸드폰이 있잖아. 갤럭시 노트북이냐 갤럭시 핸드폰이냐. 어? 어?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삼성전자의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신살도 일반 신살도 다 신살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백호살, 에? 백호살은 일반 신살이에요. 하지만 역마살은 일반 신살도 되지, 그냥 신살도 되지만 그 중에서 12지지에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역마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그래서 이 12신살은 이 신살의 12개를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응?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겁살입니다. 그 다음 뭐죠? 일단 겁살, 잿살입니다. 겁살 다른 말 하면 겁먹은 거예요. 겁먹은 거. 겁이 먹든 겁이 없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잿살은 뭡니까? 잿살 다른 말 하면 수옥살이라고 해요. 수옥살. 남을 가두던 내가 갇히면 돼요. 잿살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은요, 남을 가두던 내가 갇혀 있어요. 남을 가두는 직업을 깐또라고 해요. 깐또, 간수. 그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뭐죠? 예수. 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잿살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살면 좋겠어요? 교도소 옆에 살면 돼요. 근데 농담 아니에요. 주연님 근처에 교도소 있어요. 어,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교도소가 근처에 있어요. 무조건 거기가 삽니다. 잿살 있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음, 주연님 집이 의정부, 무슨 동 어디예요? 밀락동이요. 밀락동 거기 바로 옆에가 의정부 교도소예요. 네. 잿살이 수현님이 제살이 있나요? 네. 그런 뱃살 겁니다. 있어요. 수옥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세요? 경찰서가 옆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럼 아니면 법원 같은 거. 어?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야? 정신병동. 아니 병원 막 이런 것들. 예? 잿살 있는 구조들이 그런 것들과 연관이 많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천살입니다. 천살. 천살. 천살은 뭐야 이제 하늘의 명령을 받는 곳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천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근처에 재단 같은 거나 교회 같은 것이 많아요. 천사는 하늘과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뭐 근처에 뭐 산이 있거나 아니면 재단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 같은 거나 뭐 절 같은 것들 막 그런 거 하늘과 뭐 그러면 또 뭐 있어요? 뭐 방송국이 있는 사람들 천사 있는 사람 있겠죠? 뭔가 위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 그런 게 개념들이 많다는 거죠. 천사 있는데. 어? 네. 아니면 주위에 뭐 학교라든가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천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살입니다. 지살. 땅지자를 썼습니다. 땅지자를 썼어요. 땅지자. 한자는 다 찾아봐요. 한자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한자 뜻하고 지살. 땅. 그럼 지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지살 있는 사람은 앞에 버스 정류장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교통편이 좀 편리한데, 아니면 뭐야? 저 산골짜기, 아니면 그게 없으면 뭐야?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이동 수단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지살이 있다는 것은 땅을 밟으니까 뭔가 이동 수단인데 반드시 땅과 관련한 이동 수단. 김풍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살이 없겠죠. 그 사람도 역마살이 네. 있습니다. 그 역마살은 하늘과 관련된 이동 수단. 어?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거 지살입니다. 그 다음에 연살이 있습니다. 연살. 이건 이제 우리 1년, 2년, 3년, 4년 할 때 그 연짤입니다. 연살. 뭐 1년, 2년, 3년이 뭐, 이거 연살 따르면 나이살이라, 나이살. 나이살이라. 연살인 사람은 나이에 맞게 항상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살이라고, 다른 말로 뭐, 이걸 도화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살이 되는 겁니다. 꿈이다. 뭔가 꿈이다. 지살. 그 지살은 이동수단가, 우리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중에 뭐가 꾸며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네. 연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용, 미용과 관계가 많겠죠. 뭔가 꾸며주는 사람, 뭐, 거기에 맞게 뭘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점이 많죠. 그 다음에, 월살이 있습니다. 이거 월살. 이거 이제 달월자를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해년자를 쓰는 거고, 이건 땅지자를 쓰는 겁니다. 이건 하늘천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월살 있는 사람은 뭐야? 월. 월살 뭐죠? 월살은 뭐야? 집을 얻었다. 집을 얻었다. 아니면 어떤 틀을 갖추었다. 이런 겁니다. 이 월살입니다. 이게 월자가 이 달월자잖아요. 달월자. 달월자의 뜻이, 이게 월이 뭐야? 음이잖아요. 네. 뭐, 질을 얻은 거, 질. 뭔가를 얻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월살이 있는 사람은 뭐야? 의식주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해요. 먹을 것을 얻었다. 옷을 입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월살. 또 월자는 또 담장월자로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월담하다 있잖아. 월담하다. 월담은 언제예요? 낮에요? 밤에예요? 밤에 아주. 그래서 월담. 월살 있는 사람은 뭐야? 도둑놈들이 많아요. 우리가 남의 집 담는 뭐 훔치러 가잖아요. 네. 남들 잘 때. 그러면 월살인 사람 뭐요? 남들 잘 때 움직이니까 뭐야? 남들 안 할 때 하고 남들 할 땐 자빠져 자요. 이런 월살인 사람 뭐예요? 뭐 주야를 바꿔서 하다. 뭐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하는 사람들. 왜? 월살 뭐야? 먹고 살만한 거야. 집을 얻었어. 먹을 게 있어. 옷이 있어. 이거 뭐 꼬장부리다. 남들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다. 이런 놈들 있잖아요.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틀리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틀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 보통 그러잖아요. 제 의견이 저는 의견이 틀립니다. 그러면 틀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머쓱해져. 틀리다는 말은 없어요. 다르다는 말을 써야 돼요. 틀리다는 거 틀린 말을 왜 해? 저는 틀리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면 틀린 말 해서 뭐예요? 월살입니다. 월살을 따라 뭐야? 꼬장부리다야. 꼬장부리다. 그러니까 월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야? 반대로 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먹고 살만 하니까. 인자. 지사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팬티만 입고 나온 놈이 여기저기 그냥 푸대자를 아무거나 막 이거
아침에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푸대자루 입고 저녁에는 우산 찢어진 거 입다가 월살에 오니까 이제 옷을 좀 갖췄어 이제. 월살에 얻은 것이 클까요, 작을까요? 큰가요? 작은 거지요. 남들 다 하는 거, 얻었다고 지 혼자서 하는 거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월살에 있는 거 작은 것 갖고도 월살에 있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남들 다 똑같은 거. 아, 나 오늘 하루 3끼 먹었어. 자랑하는 애 있잖아. 하루 3끼 못 먹고 사는 애들 어딨어. 하루 3끼 뭐 먹냐니까 아침에는 삼양라면 먹고 점심에는 농신라면 먹고 저녁에는 국수살만 먹었대. 그러면 나 하루 3끼 먹었다고 다 그런 사람이 물 먹고 와서 막 이빨 쑤시는 애 있잖아. 물 한 잔 먹고 막 이빨 쑤시 고기 먹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월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살. 남들 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야? 그러니까 좀 웃긴 거지요. 남들은 그러니까 남들은 인정 안 해주니까 어떻게 꼬장만 부리는 거 꼬장 부리다. 괜히 튀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월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살이 있어요? 망신살. 어제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만칠 정도로 이런 사람 뭐야? 어제 뭐야?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살다. 열심히 사니까 몸이 망쳐지는 겁니다. 망신살.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요. 안 듣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는 날 좀 쉬어야 되는데 나는 뭐 비가 오는 뭐 사장이 출근하나 안 하나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망신살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오로지 자기 일만 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빠져야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신 남들이 보던 안 되는 계속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망신살이래요. 다른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저지와의 틀을 이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자꾸 우기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문이 있어요. 우리 집 대문에는 문턱이 있잖아요. 모든 대문에 문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대문, 동대문도 문이니까 문턱이 있다고 막 박박 우기는 겁니다. 예? 야, 같은 문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문턱이 있을 거 아니냐. 남대문, 동대문, 그런데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기는 통행로인데, 옛날에, 성문, 옛날에 이 수도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남대문, 여기 북문, 여기 서대문, 동대문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경복궁이 있잖아요, 경복궁. 여기로 이제, 그, 시간 되면 이 문을 다 닫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 통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근데 자기 집 앞에 문이 있다고, 여기도 문턱이 있다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이 망신살이라는 거예요. 망신살은 이 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망신살이죠. 근데 망신살인데 뭐가 배합돼야 돼요? 아까 연살이 되어야지만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연살과 망신살이 배합되면요, 그냥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농사만 70평생 지셨다. 연살, 망신살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서울이 어딘지도 몰라. 서울이 우리 읍내만큼 큰겨?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지리산 산골에 살던 사람이 6.25 끝나고 나왔더만 뭔 일 있었대? 그런 거야. 전쟁 난 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산골짜기 가갖고 그냥 그 화전민으로 살았던 거지. 산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이제 약초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장에 가서 이제 생필품 좀 얻으려고 이제 나왔더만 온 시내가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뭔 일 있었대? 이런 게 연살 망신살들. 이해되셨어요? 네. 네. 망신살이 그런 개념입니다. 몸을 망쳤으니까 뭐야? 장성살이야. 아, 드디어 이제 꼭대기에 왔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 올라 좋은 줄 알았더만 이제 위가 막혔네.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네. 그러니까 뭐야? 좌불안석. 음, 좌불안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를 정리하겠죠. 밑에를 정리하다. 그러니까 나를 치고 올라오는 놈들도 정리하고 내려갈 곳도 정리하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 음, 그래서 장성살이 이런 뜻입니다. 장성살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장성살은 뭐야 이제 자불안석이야. 정상에 올라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 그래서 삼각형 맨 꼭대기 아니 삼각형 맨 꼭대기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 잡고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밑에 놈 누르고 또 내가 내려갈 거에서 이런 사람들 뭐야 이 양발을 거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편한 곳을 찾고 또 올라오는 놈을 누르고 아직 때가 아니다 누르면서 자기가 완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거치를 마련하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발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진로나 적성이나 직업을 반드시 바꿔요. 월주예요? 뭐 월주에 있건 일주에 있건 시주에서 반드시 바꿉니다. 일주에 있으면 남편을 바꾸겠죠. 아, 시주에 있으면 자식을 바꾸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자식을 못 바꾸니까 뭐야? 자식과 연락 끊는 거죠. 내가 옛날에 좀 내가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방이 나와서 방이 근데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엄마 하도 내 돈을 뺏어가가지고. 어?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난 돈을 벌었어요. 내가 과외를 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가르쳤어요. 네. 워낙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치고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 돈을 갖다가 형한테 맨날 주는 거야. 내가 짜증나고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동사무소로. 네. 집에 오니까 집이 없네. 집이 텅텅 비었어. 이사 간 거야. 네. 뭐 우리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깜빡했대. 내가 아, 이사 가는 날.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그날 없잖아. 신사일이었나 보네요. 그날 뭐, 그 당시 핸드폰이 있어 뭐가 없어요. 전화도 안 돼. 음, 그 빈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 새끼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혹시나 해서 와보니까 거기서 그 빈집에서 이렇게 쪼그려 자고 있더래. 음,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장성살들. 장성살들은 항상 이 자불안석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어? 이해됐죠? 네. 네. 그러니까 장성살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도 잘 안 돼. 그럼 연락 안 되면 어디가 있어? 딴 데 면접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어떻게 알아? 근데 장성살은 딴 데 면접이 뭐 대우받으면서 가겠죠. 항상 장성살은 항상 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거. 대우받고 싶다. 나를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게 장성살이야. 이 장군 되면 날 인정 안 하니까 똑바로 해, 새끼들아. 나한테 격려 안 해.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강요하고. 음, 사람이 좀 괴팍해져요. 장성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괴팍하다. 내 일지에 장성살이 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 일지는 나만의 것이잖아요. 네. 나만의 것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귀신이 고칼로시 막 생겨버리는 거야. 장성살. 이 장성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반한살입니다. 반한살이 이제 드디어 끌어 내려가도 내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이제 자기가 앉을 말 한 장 갖구나. 이 반환이 이제 말 한 장이야, 말 한 장. 말 한 장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엉덩이를 따뜻히 편안하게 할 말 한 장은 갖고 간다. 그러니까 챙길 것은 반드시 챙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환살인 사람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챙길 거는 엄청나게 챙겨놓습니다. 그럼 반환살인 사람은 뭘 잘하겠어요? 저 돈 없어 그러면 감금시켜야 돼. 돈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물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반환살들. 그러니까 반환살들은 그냥 뭐냐면은
이미 자기 챙길 거 챙겼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야. 어? 반환살은. 이게 반환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은 반환살은 뭐야? 무슨 말이에요? 아유, 니들이 하는 거 다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대신 내가 말 한 장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묵인해 주다. 모른 척 해줄게. 하지만 니네가 하는 행동들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반환살 있는 사람한테 이 거짓말 시키면 안 돼. 반환살 있는 사람한테 솔직하면요, 자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돈 꾸러 누구한테 가냐? 반환살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환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급전이 필요하면 손바닥 탁, 침 뱉고 탁 쳐요. 그게 반환살로 가잖아요. 반환살 방향 가가지고 돈 꾸면 돈 반드시 꺼줍니다. 어떻게 꺼달라 그래야 돼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꺼줍니다. 음,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런 것이 반환살이라는 겁니다. 반환살. 참고로 저는 반환살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전 참고로 반환살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절대 있는 건가요? 반환살이 절대 없습니다. 반환살이 있으신 거예요? 아, 반환살이 없다고. 있으시네요. 아니, 전 절대 반환살이 없다고요. 저는 남한테 돈을 안 꿔줍니다. 그냥 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반환살한테는요, 반환살에다 안 주잖아요. 이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반환살한테 안 주면 바로 뒤통수 당합니다. 바로, 반환살은 바로 뭐 필요 없으면 법대로 하자. 그래서 반환살은 무조건 법대로 하자입니다. 규정대로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살한테는 반드시 솔직하게 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반환살하는 사람들한테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왜? 반환이가 아쉬운 게 없잖아요. 반환살은. 자기가 말 타는데 말 한 장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이게 반환살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대신 솔직한 사람한테 되게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솔직하라는 건 뭐야? 나한테 머리 조아리는 사람한테는요, 그냥 한없이 인자합니다. 근데 나한테 고개 빳빳이 들는 놈한테는요, 뭐 고개를 꺾어버립니다. 그게 반환살입니다. 장성살을 바로 지나왔기 때문에. 장성살은 자기도 자불안석이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지만 반환살은 이미 내가 쫓겨났는 데가 뭐가 무섭냐, 씨. 이게 반환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역마살. 말 한 장 갖고 왔으니까 말 탔잖아. 말 탔다. 말 타다. 역마살. 말 타면 어디 가요? 말 타면 말은 어떻게 돼요?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 신나게 달리다. 역마살. 제2의 인생을 살다. 제2의 인생을 살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역마살입니다. 우리 잘 쓰자. 역마살. 나는 역마살이 있어서 한 군데 못 있어. 얘는 항상 제2의 고향을 찾는 겁니다. 윤수유 씨 노래 있잖아요. 제2의 고향 항상 하자. 그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향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터전을 항상 이루려고 해요. 역마살. 대신 역마살은 뭡니까? 말 한 장을 갖고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한다.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다 한다. 역마살. 이겁니다. 이미 반환살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역마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역마살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역마살.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역마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보통 기술직들이 많아요. 기술직들. 역마살. 그래서 아닌데요. 저 어떤 사람은 강사인데요. 아, 강사가 기술직이지. 뭐 저 프리랜서 강사인데요. 기술직이죠. 그게 프리랜서 강사와 교수. 이 교수
교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인 교수가 있고, 뭐가 있죠? 선생인 교수가 있어요. 네. 똑같이 교수잖아요. 교수가 가르칠 교고, 이 숫자가 무슨 숫자죠? 예? 교수할 때 수가. 줄 숫자 아니에요? 교수? 근데 교사라 그랬어. 교사. 초중고 선생님은 교사라 하지만 대학은 교수라 그랬어요. 이게 뭐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자는 이 스승사자를 쓸 거야 아마. 똑같이 가르치는데 이건 스승이란 말이야. 스승. 근데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이 교수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겁니다. 근데 교사들은 그 대가가 없이 하는 걸 교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교사들은 뭐야? 희생봉사의 직업이지만 교수들은 뭐예요? 뭐 반드시 뭐야?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항상 몇 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합니다. 근데 교사는 한 번 임용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 교사와 교수 차이. 역마살들은 반드시 내가 움직인 만큼 뭐가 생긴다고? 물질. 물질. 근데 그 물질이 커요, 작아요? 작을 것 같은데. 크지요, 역마살은. 아까 지살이 짝깐했잖아요. 지살은 짝깐해. 지살은 그래서 다른 말은 팬티만 입고 나온 거고, 역마살은 옷을 잘 차려입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에 육회살입니다, 육회살. 네. 육회살, 6가지 해가 있는 살이야. 6가지. 여섯 가지 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건들면 니는 6번 죽어. 어. 6가지 해를, 결국 이제, 사람이 아니므로소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므로소이다. 옛날에 개그맨 누구였죠? 누구가 이걸로 한때 인기 있었잖아요. 개콘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므이다. 어? 육회살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은 6번 죽습니다. 6가지 해를 입힐 수 있는 살이 육회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예요? 항상, 이 사람은 항상 뭐야? 추앙해줘야 돼, 추앙. 이 사람을 추앙 안 해주면요, 6가지 해를 입힙니다. 6가지 해. 반대로 나는 6가지 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육회살인 사람은 뭐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파. 그럼 뭐 하면 돼요? 신병 들렸다고 무당하면 돼요. 그러면 무당 안 하려면 살풀이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해요? 남을 죽입니다. 살인을 막 하는 겁니다. 살기를 막 내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회살이면 살기가 나오는 겁니다. 막.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그게 육회살이라. 그러면 살기를 품는 직업을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도살장에서 일하면 되고. 예? 아니면 뭡니까? 뭐 살기를 다루는 직업 하면 되냐? 그럼 뭐 살기가 뭐예요? 까딱 잡으면 자기 목숨 큰 기계라든가 큰 쇳덩어리 같은 거라든가 막 그런 걸 다루는 직업을 하면 돼요. 아니면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 직업들. 예? 뭐 UFC 뭐 선수들 같은 경우 뭐 복싱 허가 내놓고 패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직업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좀 약간 폭력적인 직업이 아니라 뭔가를 살기를 품어내는 직업들 있잖아요. 살기. 그러니까 좀 과격한 직업들 있잖아요. 뭐 형사도 육회살 갖고 있는 형사들은 뭐예요? 뭐 범인 잡는 형사겠죠, 막. 네.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도 육회살이는 겁니다. 뭐 아니면 육회살에서는 아니면 뭐 정신적인 걸 막 쓰는 거니까 무당들 막 춤추는 애들 다 육회살인 애들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뭐 신명나게 신들린 것처럼 막 하는 애들. 육회살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짜 대단한 장인이 나올 수 있는 인자, 장인. 뭔가 한 분야의 장인이 나올 수 있는 인자. 거기에 빠지면 막 심취하는 애들. 그게 육회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화개살. 화개살은 나의 무덤에 꽃이 많은 겁니다. 죽어서도 나를 기려라.
아니면 지역에 환란을 막게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 바오르 1세, 2세 교황들 육회살인 화개살 있는 사람들이 교황지 잘하겠죠. 네. 문서명 씨 같은 사람들, 아니면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네. 허경영이들, 내 무덤에 꽃을 바치다. 이게 화개살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죽어서도 나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이 사람 오랫동안 기릴 수 있는 사람,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도 화개살이 어떻게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가요? 화개살. 참고로 저는 화개살을 갖고 있어요. 화개살이 2개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항상 저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육회살의 추앙은 그냥 선생님 잘한다, 선생님 최고예요 하지만 화개살의 추앙은 그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돼, 나한테. 네. 그게 화개살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실체를 보여라, 실체를. 육회에서 추앙은 그냥 전화로 선생님 안부 전화 이런 거지만 화개살한테는 야 안부 전화 필요 없어, 나 와서 인사해, 아니면 와서 방명록을 쓰고 가든지, 항상 그런 것들이 화개살이에요. 말로 필요 없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확실히. 그러니까 이 화개살이 이게 결정은 나중에 이제 이 12신사를 이제 생지 왕지 묘지를 정리할 때나 봐, 이 전부 화개살을 전부 토가 다 화개살이 돼요. 네. 다 결정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12개의 신사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12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를 갖다 우리는 12신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죠. 역마살 많이 쓰는 살이잖아요. 도화살, 그 다음에 수옥살 많이 썼죠.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도 다 비롯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2개의 지지에다 요거를 이렇게 배속시켜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0분에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왕묘로 정리하겠습니다. 20분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예.